추석 아침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마당에 놓인 대야에는 나물과 채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부엌 안에서는 기름 냄새가 짙게 퍼져나왔습니다. 달궈진 프라이팬 위로 반죽이 부어지고 전이 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조원혜 씨는 두 팔을 걷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단호했고 손놀림은 바빴습니다. 큰 접시에 전을 차곡차곡 쌓으며 그는 땀을 훔쳤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 준비였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 조원대 씨는 옆에서 잡채 재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칼질은 서툴렀고 당면은 엉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귀찮음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여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묻는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결혼 25년 동안 두 사람은 명절을 수없이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같은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 시댁과 친정의 균형, 그리고 서로의 역할. 명절은 가족의 축제이면서도 두 사람에게는 작은 전쟁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조원혜 씨는 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의 둘째 딸로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명절만 되면 어머니를 도와 부엌에 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에게 명절은 손님을 위한 자리이자 가족의 체면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조원대 씨는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유롭고 느긋한 성격이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명절은 즐겁게 먹고 쉬는 날에 가까웠습니다. 어릴 적 집에서도 큰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부엌에서의 역할은 낯설었습니다. 서로의 성격은 달랐지만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젊음이 있었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여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작은 차이는 쌓였습니다. 명절 준비 앞에서 두 사람의 온도 차이는 해마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원혜 씨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반죽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기름 조금 더 부어야 해요. 남편의 어설픈 움직임을 바라보며 짧게 지적했습니다. 조원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도마 위를 두드렸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쌓였습니다. 내가 뭘 해도 늘 부족하다고 하는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이들은 곧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 차야 할 집은 아직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곧 더 짙어진 갈등으로 번져갈 것이었습니다. 부엌의 긴장감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보, 고사리 좀 더 삶아와요. 또 고사리야? 아까도 했잖아. 조원혜 씨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은 맨날 불평만 하네요. 내가 불평을 해? 난 그냥 말한 거잖아.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글지글 익는 전소리에 섞여 두 사람의 대화는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조원대 씨는 도마 위에 칼을 탁 놓았습니다. 됐어. 당신이 다 해. 난 모른다. 그 말은 순간적으로 던진 것이었지만 공기 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조원혜 씨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애써 무표정한 척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원래 그럴 사람이죠. 명절엔 손 놓고 앉아있을 사람. 그 말은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조원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속으로는 억울했습니다. 나도 도와주고 있는데 왜 늘 불만이지? 그러나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TV에서는 가족들이 송편을 빚으며 웃는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결혼 초 함께 웃으며 송편을 빚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아내는 웃음이 많았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그 웃음이 사라지고 무거운 한숨만 남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말없이 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소리에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조원대 씨는 조용히 당면을 꺼냈습니다. 물에 담그며 작게 말했습니다. 잡채는 내가 할게. 순간 아내의 손놀림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대꾸했습니다. 그거 오래 담가야 해요. 안 그러면 맛이 없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달라진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원대 씨는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기지 말아야겠다.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당면을 손으로 풀었습니다. 명절의 부엌은 여전히 뜨겁고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 속에서 작은 변화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부엌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기름 냄새 대신 묵직한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원대 씨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그릇을 씻는 손끝은 무거웠고 시선은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전을 가지런히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그의 조심스러운 말에 아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리 안 끝났어요.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피로, 서운함, 그리고 오래된 거리감. 식탁 위엔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마음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 다른 방에 앉았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조원대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금세 반대의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나쁘다고 하지?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밖에선 바람이 불고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엄마 이번엔 너무 무리하지 말라 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깊게 꽂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구나. 우리가 매년 이러는 걸.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린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그의 중얼거림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명절은 좀 지겹네요. 그 말은 처음으로 꺼낸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조각난 접시를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너무 오래 싸웠네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 안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고 따뜻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 말은 결심이었고 다가올 새벽의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부엌은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공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원대 씨는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잠시 뒤 아내가 나왔습니다. 붓은 머리와 피곤한 얼굴, 그러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커피 드세요. 그는 조심스레 잔을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놀란 듯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런 것도 하네요. 짧은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전 좀 부쳐볼게요. 당신이요? 응, 어제 배웠잖아요. 그렇게 오래 담그면 된다면서요. 아내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름은 너무 많이 넣지 말아요. 그의 손이 서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이 한쪽만 타고 뒤집개가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치곤 괜찮아요. 그 말에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중엔 송편도 내가 빚을까요? 그건 아직 멀었어요. 짧은 농담이 오가며 부엌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안 싸웠어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요리했단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진짜요? 아빠가 전을요? 그래. 오늘은 내가 잡채랑 전 담당이야. 가족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명절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명절이라면 매년 와도 좋겠어요.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다면 나도요.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물든 하늘 아래 부엌 불빛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서로를 향해 조금 더 가까워진 마음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남은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맴돌았지만 분위기는 평온했습니다. 조원혜 씨는 식탁에 앉아 남편이 만든 잡채를 조금 덜어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의 말에 남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나도 집안 요리 담당으로 임명된 건가요? 그건 아직 고민 중이에요.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피로와 함께 녹아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평범한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나도 미안했어요. 잠시의 침묵 뒤에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온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다음 명절엔 조금 더 다르게 지내요. 그래요. 싸우지 말고 같이 해요. 그 짧은 대화 속에는 오랜 시간의 후회와 다짐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부엌 한켠엔 깨끗하게 정리된 접시들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명절의 전쟁터 같던 부엌은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함께 만든 음식보다 함께한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명절은 더 이상 싸움의 날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올해 명절 참 따뜻했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래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화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에 전 냄새가 스치고 그 향기 속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